자, 저희가 노동와수다 번외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막 가려고 하시는 허한주 기자님을 제가 바지끄댕이를 잡고 오줌 마려, 오줌 마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요실금 있으신 거 아니시죠? 아직 보내드리기 전에 저도 좀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네네. 이제 요 편에서 나갈 텐데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노동 정책이 어땠는지 이걸 쭉 다뤄주는 유튜브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네,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좀 관심 있게 네. 봤던 입장에서 그래서 짧게 그러니까- 요약 정리 역대 대통령들의 그러니까 한 포인트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각 정부마다 이거가 되게 중요했었다. 네. 그런 거는 하나씩만 짚어보는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 대통령부터 가볼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되게 핵심적인 건 전무후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오, 그러니까 이거 예. 그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고 나서 단 한 번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업적이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노사정이 모여서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네네. 바꿔보자고 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는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네. 그 시기였는데 그럼 결국 노동자들의 합의가 필요했는데 단순하게 법이 된다고 밀어붙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서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리해고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상의 위기, 지금은 경영상의 위기가 있으면 노동자를 네네. 해고할 수 있었지만 예. 그 전만 해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가 없었어. 근데 노사정 대타협으로 구조조정법이 통과가 됐어. 아, 그때 통과가 된 네, 거군요.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돼서 예. IMF가 원하는 대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구조조정,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되는 게 생겼죠. 아, 그때 당시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구조조정법이 네, 통과가 예, 됐어요. 통과가 되면서 네. 사회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해고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 네, 그런 네, 환경이 네, 조성이 네, 됐다. 네. 자, 그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딴 게 없죠. 2006년에 비정규직법, 예. 기간제법이 통과된 게 가장 큰 거였죠. 어.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은 이제 비정규직을 뽑고 그걸 활용하는 게 합법화되면서 비정규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급부성하게 네. 됐죠.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2년 단위의 뭐 그 고용 네. 기준을 뭐 한 1년 9개월 뭐 이렇게 그렇게 1년 많이 했죠. 11개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그때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떻게 지금도 만화 송곳 혹시 아세요? 송곳? 송곳이라고 웹툰. 최기석 작가님이 예.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랜드 파업이 네.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대규모 파업으로 나타났던 게 예. 이게 이랜드 파업이었어요. 홈웨버 파업. 예, 이랜드 파업이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정규직법 시행되자마자 이제 그 이랜드 회사에서 홈웨버라고 지금은 홈플러스 네네. 그 대형마트에 여성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1개월 계약을 맺든가 네. 뭐 8개월 계약을 맺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변칙적으로. 네, 변칙적으로. 네. 그래서 노무현 때는 그 법이 가장 통과된 게 가장 큰 업적이 될지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공이 될지 과가 될지 그런 부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 5년 임기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비정규직법 통과라고 얘기했어요. 아. 예.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여러 눈치를 본 결과 이게 통과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비정규직법 통과할 때 이미 온 노동 현장에 다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적으로, 합법화해서 보호를 해주자. 라는 취지였지만 네,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게 악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아쉬운 법이죠. 예. 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냥 법은 굉장히 많은 걸 여러 걸 했어요. 뭐 타임오프제라든가 그리고 복수노조 예. 이런 것도 많이 도입해서 노동 관련돼서 진일보된 것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노동 탄압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해요. 노동 탄압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쌍용 자동차 네. 2008년 아니야 2009년이었죠. 2009년에 옥새 파업 네. 77일 동안 옥새 파업했던 그때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후려쳤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 정책은 저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노동 탄압을 정말 세게 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계 노동자를 탄압한 것밖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그때 그렇게 해산되고 나서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옥새 파업 77일 만에 다 해산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쌍용 자동차 관련된 노동자 가족 해서 50명이 넘게 다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병으로 돌아가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가족분들이 자살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50여 명 분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년이 연장된 것도 있고 소소하게 그런 정년이 연장된 것도 있고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네네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노동 5법이었어요. 노동 5법. 네, 노동 5법이라고 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비정규직법을 2년 동안만 하고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박근혜는 그걸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을 추진을 했었고 파견법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는 파견법이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이 기술이나 숙련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파견법을 도입하면은 그게 숙련공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해서 파견법이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대놨었는데 그걸 확대시키는 법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뭐 고용보험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노동 정책연대를 했던 한국노총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5법에서 하나 빼서 기간제법 2년에서 4년 늘리는 거 빼겠다고 해서 노동4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한국노총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민주노총 뭐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에서 엄청 반발을 해서 유야무야 하다가 결국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폐기된 법안이에요. 사실상 폐기가 됐다. 근데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이 법이 통과됐으면 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이 통과됐다면? 더 노동의 유연화는 더 강고해졌을 테고 그리고 특히 파견법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청의 문제랑 엮여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용역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구조? 네, 그렇게 되고 누구나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직업 소개서 시기에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뭐 파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체 근로가 당연하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근데 다행히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잘 막았죠. 잘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쉽게 노동법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 해도 그거는 쉽게 돼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게 28년 됐는데 처음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28년 만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생활 쪽에서는 사실은 주 40시간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는 주 40시간이죠. 그래서 12시간만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만든 법인데 그래서 주 40시간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하루에 8시간, 5일 근무.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고정으로 돼 있는 구조가 됐죠. 상당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저임금도 10,000원으로 올라가고 아니요, 만 원대로. 안 됐어요. 안 문재인 올라가고. 정부 때 10,000원 안 됐어요.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10,000원이 넘어갔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문재인 정부 어쨌든 하려고 초기에 엄청 올렸다가 반발이 너무 거세지고 코로나도 터지면서 그게 사실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못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그걸 이행을 못했다. 죄송하다고.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접어들어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건 아니고 사회의 수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최저임금 10,000원 만드는 이 시스템은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거지. 그건 윤석열 정부의 정부가 했다. 할 수 공이라고 없다. 전혀 생각하지 그럼 않아요. 공이라고 할 거는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윤석열 정부요? 네. 정-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이거였죠. 그 주 69시간을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했었죠. 그러다 온팡 그렇죠. 욕을 엄청 먹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에 윤석열 그 후보 때인가 얘기한 게 주 100시간. 네. 자기가 검사 시절에 네네. 뭐 주 100시간 일하고 뭐 이렇게 했다. 맞아요. 막 예. 이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에 걸려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개소리를 했죠. 그렇죠. 예.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매일- 말 했다. 아마 매일경제에서 매일경제였어요. 예, 매일경제였죠. 2021년 7월에 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삐 소리인 걸로.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정부까지 예. 저희가 역대 대통령들의 노동 정책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되게 전문가 같네요. 그래요? 예. 어. 빨리 화장실 가시고요. 예. 자, 저희 노동 왓수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